세상은 무엇으로 가치를 판단할까요? 번쩍이는 대리석, 명품 정장, 그리고 통장 잔고의 영의 개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현혹됩니다. 이 겉모습의 함정은 때로는 한 개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때로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뒤바꾸는 치명적인 비극을 낳습니다. H-스택 로비 입구. 완벽하게 세팅된 안내 데스크. 여직원 최 매니저의 날카로운 눈매. 그녀는 마치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듯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본을 총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김영감. 그의 손에는 낡은 손가방과 손주에게 전해줄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인간적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기업의 품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었습니다. 김영감이 낡은 셔츠를 입고 꽈배기 봉투를 들고 로비로 들어섭니다. 이어 여직원에게 손주의 이름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주를 보러 간 순수한 발걸음이 3천억 원짜리 거대 투자금 회수라는 누구도 예측 못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노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겉모습의 허상과 진정한 인간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오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자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김영감의 방.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낡은 옷장에서 30년 된 그러나 잘 다려진 옅은 베이지색 셔츠를 꺼냅니다. 셔츠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깨끗한 풀기가 느껴집니다. 김영감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철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절약이 아닌 자본을 향한 그의 통제력과 품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를 바랐고 특히 손주에게는 할아버지의 진실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영감은 욕실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합니다. 전기 면도기가 아닌 오래된 안전 면도기를 사용하며 쉐이빙 폼을 꼼꼼히 바릅니다.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떨림이 없고 면도날이 닿는 피부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는 면도를 마친 후 깨끗한 물로 얼굴을 3번이나 헹굽니다. 손톱 밑에 먼지까지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민준이 녀석?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면 놀라겠지? 지난번 통화 때도 목소리가 지쳐 있더구나.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일터에 할아버지의 진정한 응원을 전하고 싶구나. 그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냅니다. 돈을 세는 그의 손동작은 빠르지만 정확합니다. 고급 명함 대신 손수 만든 듯한 작은 쪽지에 손주의 이름과 회사 주소를 적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김영감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낡은 구두를 신고 있지만 땅을 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단단한 무게감이 그의 내면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는 최고급 방탄차 대신 먼 거리를 시내버스로 이동합니다. 이 도심을 오가는 수많은 대중들의 삶 속에 자신을 녹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고급 세단 대신 버스 안창 밖으로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보입니다. 버스가 회사 근처의 초고층 빌딩 숲으로 진입하자 김영감은 창문에 바싹 기대어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는 한 손으로 창틀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손가방을 꼭 껴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손주가 혹여나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을까?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비춰집니다. 저 높은 빌딩들,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곳이겠지. 민준아, 그 안에서 너의 꿈을 지치지 말고 펼치렴. 할아버지가 밖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하차하며 버스 기사에게 꾸벅 인사합니다. 그의 예의는 그의 재력과는 무관하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회사 건물 주변, 온통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김영감의 눈이 한 곳에 멈춥니다.
그는 고급 카페나 베이커리 대신 조금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은 추억의 찹쌀, 도넛 가게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선물은 값이 아닌 세월의 추억을 공유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손주가 회사의 차가운 경쟁 속에서도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기억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김영감은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합니다. 그는 꽈배기와 팥도넛을 고르며 주인에게 이거 혹시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인가요? 라고 조심스레 묻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럼요, 할아버님.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같은 기름으로 튀긴 맛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아이고, 고맙소. 우리 손주가 어릴 때 아프지 않고 커져서 고맙다고 이 따뜻한 맛을 선물하고 싶었소. 꽈배기가 담긴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의 미세한 기름 자국과 따뜻한 온기가 노인의 주름진 손에 전해집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낡은 손가방 옆에 둡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자의 만족감보다 더 큰 소박한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힘내라. 이 꽈배기의 달콤함이 내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를. 내가 세상의 냉정함에 지치지 않기를. 김영감이 꽈배기 봉투를 들고 H-스택 로비로 계단을 천천히 밟아 올라갑니다. H-스택의 로비. 흰색과 검은색의 대리석, 은은한 조명, 최신 보안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얼굴인 로비. 이곳을 지키는 안내 데스크 직원. 최 매니저에게는 회사의 품위 유지가 최우선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김영감은 그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점으로 비쳤습니다. 김영감이 안내 데스크로 다가섭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공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 매니저는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도중 노인의 인기척에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시선은 1초 만에 노인의 낡은 구두, 희미한 꽈배기 봉투의 기름 자국, 그리고 30년 된 셔츠를 스캔합니다. 0.5초 만에 가치 평가였습니다. 저기, 안내양. 영업팀의 이민준 군을 좀 만나러 왔는데 아주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하네. 최 매니저의 얼굴이 미세한 한숨을 쉬며 입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방문 예약 확인되십니까?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직원과 외부인을 임의로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업무 규정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마치 노인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급 회사의 규정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김영감은 당황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정중함을 유지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깜짝 방문이라. 할아버지라고 전해주면 잠깐 내려올 걸세. 잠깐 얼굴만 보고 이 따뜻한 꽈배기만 전해주면 되네. 최 매니저가 차가운 말투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방문 예약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비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음식물 반입도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주변 로비 직원들이 김영감과 최 매니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봅니다. 김영감은 그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생애 느껴보지 못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노인의 순수한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3천억 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총수에게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과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할아버지라는 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려다 손주에게 누가 될까 싶어 꾹 참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의 소매로 눈가를 살짝 훔칩니다. 김영감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떨리는 모소리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 안내양. 내 손주 얼굴 잠깐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어디 민폐 끼치려는 것도 아니고 내 손주가 영업팀의 이민준이라니까. 확인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 최 매니저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몸을 의자 뒤로 젖히며 말합니다. 이 회사 직원의 사생활까지 제가 간섭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 노인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경비원. 최 매니저가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킵니다.
경비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김영감은 자신이 투자를 통해 유지시키고 있는 회사에서 추방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행패, 나는 그저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려 했을 뿐인데. 나는 너희 회사에 가장 큰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지만 너는 나를 행패 부리는 치매 노인으로 취급하는구나. 이 오만함에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걸어 응징하겠다. 김영감은 경비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지만 그 걸음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회사 밖, 김영감이 벤치에 앉아 꽈배기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손가방에서 낡은 폴더폰 대신 비서실 전용 티타늄 소재의 최신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할아버지가 아닌 기업 총수의 그것이었습니다. 모욕감은 분노로, 분노는 냉철한 결정으로 변했습니다. 김영감 옹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인간 가치를 경시하는 기업 문화에는 단호히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감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비서실장에게 발신 버튼을 누릅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아 허리를 곧게 펴니다. 김영감은 낮고 단호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비서실장과 통화를 합니다. 김 비서실장, 나야? 지금 H-스택 본사 앞이네. 5분 전 내가 이 회사 직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네. 이유는 단 하나, 내 겉모습 때문이었지. 김영감은 바로 비서실장에게 업무 지시를 합니다. H-스택 대표이사에게 연락해. 오늘부로 우리 골든브릿지 투자그룹의 모든 투자금 3천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신규 투자 5천억 건은 영구적으로 보류야. 그 다음 이민준에게 당장 연락해서 사표 제출하고 나오라고 해. 할아버지가 시킨 일이라고 전해. 그리고 내가 10분 내로 본사에 도착할 테니 그 회사 대표와 문전박대한 여직원 그리고 내 손주를 모두 로비에 대기시키게. 김영감이 전화를 끊고 낡은 꽈배기 봉투를 다시 손가방에 넣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느린 노인의 그것이 아닌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H-스택 로비. 최 매니저는 전화통화로 인한 패닉에 빠져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노인이 김영감 회장님이셨다고요? 3천억 투자금이 총수. H-스택 대표이사가 사색이 된 채 로비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비서실장, 회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제발 투자 회수만큼은 막아주십시오. 당장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분 후, 김 비서실장과 수행원이 탄 최고급 방탄세단이 로비 앞에 멈춥니다. 김 비서실장이 노련한 속도로 김영감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로비 직원들이 충격 속에서 지켜봅니다. 대표이사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김영감에게 달려가 숨막히는 듯한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최 매니저는 로비 한쪽에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점점 추한 얼굴로 변해갑니다. 대표이사는 회장님께 사정합니다. 회장님,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고귀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때 손주 이민준이 계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섭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김영감이 손주에게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민준아, 이 회사에서는 너의 할아버지가 꽈배기 하나 전해줄 가치도 없는 치매 노인 취급을 당했단다. 너의 회사가 가진 천박한 본질을 할아버지가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이민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표이사는 최 매니저에게 눈으로 너는 끝장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며 극도로 질책하고 최 매니저는 김영감의 발 앞에 엎드려 사정합니다. 최 매니저가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로 애원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요. 제 실수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일자리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영감은 무릎 꿇은 최 매니저를 차가운 눈으로 잠시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연민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영감의 눈치를 살피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김영감에게 이 순간은 복수가 아닌 자신의 경영 철학을 확인하는 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의 힘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진정한 기업의 가치임을 선언하려 했습니다. 김영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최 매니저의 애원을 피하고 그는 손에 들고 온 꽈배기 봉투를 대표이사에게 던지듯 건넵니다. 김영감은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표이사, 자네는 3천억 원이라는 투자금 때문에 나에게 무릎을 꿇었네. 하지만 자네 직원은 3천억 원이 가진 가치보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오만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 이 회사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네. 내 투자금은 이 회사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네. 김 비서실장, 즉시 투자 회수 절차 진행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안으로 마무리 짓게. 대표이사는 절규합니다. 회장님, 제발. 김영감이 손주에게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준아,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할아버지에게 오너라. 내가 이 회사에 남아 할아버지의 진심을 변명할 필요는 없다. 내 능력과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 회사에 갇혀 있을 레벨이 아니야. 이제야 모든 걸 알아버린 이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회사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립니다. 김영감은 대표이사와 최 매니저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비서실장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김영감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고 비서실장과 이민주는 김영감을 향해 90도로 인사합니다. 6개월 후 골든브릿지 투자그룹의 최고층 집무실. 이민주는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핵심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의 투자 회수는 H-텍의 주가를 폭락시켰고 결국 대표이사는 물러났으며 최 매니저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해고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함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김영감의 손주에게는 이 사건이 진정한 경영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민주는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가리키며 투자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강한 확신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민주는 회의에서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그룹의 최우선 투자 기준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경영이란 자본의 논리보다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모든 파트너사에 이 철학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김영감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으로 집무실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손주를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그때 전하지 못했던 꽈배기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민준아, 내가 앉은 그 자리의 무게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이 꽈배기 한 조각에 담긴 진심을 기억하렴. 세상의 모든 부보다 인간의 존엄함이 가장 값비싼 투자 대상임을. 두 사람이 함께 꽈배기를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와 손주의 따뜻한 미소가 오갑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고층 빌딩과 그들이 나눠 먹는 소박한 꽈배기가 진정한 가치의 대비를 이룹니다.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겉모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천박함입니까? 아니면 낡은 옷차림 속에 감춰진 3천억 원의 진실하고 고귀한 품격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때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조직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보십시오. 다음에도 삶의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